자, 오늘 고교 선택 세미나, 오늘 고교 선택 세미나 할 건데, 찾아오는 어머니들이 이제 뭐 질문하고, 뭐 고민 있고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알아보고 이러면서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냥 뭘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 관련돼서도 할 거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영재고 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논문 쓰는 법? 이거는 올해는 제가 안 하고 교수님들이 좀 한 꼭지씩 맡아서 영재원 원장을 한 10년 이상씩 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바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논문 부탁을 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아마 논문은 아마 교수님들이 직접 나와서 아마 해줄 것 같고 글쎄 그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유망 학과 앞으로 이제 트렌드 산업 트렌드하고 맞춰서 어느 학과를 가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지 그거는 아마 제가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공개하고 뭐 찍을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학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뭐 미국 가서 영국 가서 이제 잘 하고 있는 학생들, 제자들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도 성향인 것 같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좀 늘 어렵죠? 제 세미나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보면 되게 쉽고 재밌고 이런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꾸 자료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거의 세미나처럼 돼가는 느낌? 네. 자, 오늘 요 방송을 하고 다음 주가 이제 화학인데 물리, 화학, 물리 딱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물리가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물리 없이는 4차 산업시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좀 세게 얘기가 나와도 어머니들 너그럽잖아. 우리 엄마들 엄청 너그러워서 잘 봐주실 거 생각해요. 시작해 볼게요. 2025 고교 선택 세미나.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은 다 서울대 갈 것 같죠? 그쵸? 우리 다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서울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이게 뭐 큰형같이 가면, 많이 따라와요. 그리고 서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 교육에 많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논문도 쓰셨더라고. 근데 그 논문이 굉장히 일치해서 논문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영재고 1학년, 2학년은 세미나를 했고 지금 이제 합격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엄마들을 이제 간담회를 따로 개최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간담회 해주거든요. 한 10명 모이셔서 요청을 하시면 간담회를 해줍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 자, 이거 보면 서울대가 가장 지금 문제시 하는 부분이 뭘까? 서울대의 고민이 뭘까를 들여다보면 서울대가 입시가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엄마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가장 큰 고민은 등록 포기자가 증가한다는 데 있겠죠. 서울대인데 합격했는데 안 다니겠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지만 수시 모집은 줄고 있다. 135에서 100으로 줄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194인데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에서 늘고 있다. 그리고 354명이다. 물론 2022보다는 줄었지만 354명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정시로 뽑는 거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수시로 들어올 때 다양성 확보가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입학시키는 고등학교 수가 확실히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고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남구 뭐 이렇게 재종반 다니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재수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명당 한 300씩은 한 달에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죠, 뭐 하죠, 그거 한 400? 이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1년 동안 재수시킨다 그러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수학원도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N수합니다. N수. 그러니까 장수만세 부르는 거지. 계속 그냥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이러니 막 도박 같아. 입시가 도박같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을 평생에 한 2번만 보게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 대 맞겠지 지금. 근데 계속 수능만 봐. 계속 학교를 받고 계속 아쉬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청춘이 다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학벌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전공이 안 맞으면 학교 안에서 복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과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학교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 지향성으로 키우는 교육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너무 걱정돼요. 예. 그래서 모집 단위 학업에 충실한 아이를 좀 뽑고 싶은데 애들이 와서 적응도 잘 못하더라. 이런 게 제일 걱정인 거야 지금. 그다음에 대학이 선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린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뭐 좋은 얘기죠. 예. 다음 볼까요? 일단은 학력 인구는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모든 대학이 합니다. 예, 벚꽃 지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 말이 그냥 헛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방 대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 대학에 갔어도 무조건 일단 N수를 해요. 재수를 해서 또 수도권으로 오려고 그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와서도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겠다. 근데 더 좋은 대학이 없죠. 이름이 그냥 랭킹이 높은 거지 더 좋은 대학이 뭘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를 때 학교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얼마나 발전하려고 노력하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애를 쓰고 있느냐, 동아리는 얼마나 선생님이 힘들지만 많이 운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아이들 진로에 맞게 차별화된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다양한 진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학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 과제를 얼마나 신경 써서 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도 얼마나 좋은 석학들을 모셔오느냐, 그리고 아이들 진로 유학이 됐든 취업이 됐든 아니면 창업이 됐든 얼만큼 재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천대가 떡상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분이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 증착이라고 하거든요. 증착할 때 필요한 그 굉장히 요즘 너무 작아진 뭐 3나노까지 가다 보니까 그 기술 갖고 있는 그걸 연구를 평생 한 교수님이 인천대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립대학이 되면서 많은 이제 재정적 또 지역에서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N수생이 너무 폭증하는 건 이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건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뭐 4년째 재수를 해 의대 가려고. 그럼 막 부모가 걔가 어떻게 살지 엄마가 걱정해. 그래갖고 아파트를 이제 사줘. 근데 애가 수입이 없어. 그래갖고 이런 집들도 많아. 취직을 하는 걸로 해서 막 월급을 타야 돼.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뭐 만만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행복을 기준으로 지나친 N수는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현역으로 입학을 하시고 다니다 보면 행복을 찾아가는 그게 아이의 몫이죠. 아이 권리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대학을 갈 때까지 애를 쥐어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류평가가 내신 위주 평가라는 오해에서 탈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등급 지금 너무 뭐 내신이 다야. 이거 오해라고 얘네가 말하는 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세종영재고 어머니들 전화가 와서 몇 등급까지 서울대를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몇 명이죠, 영재고는. 그래서 그룹핑하는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교수님들이 생각할 땐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가 워낙 이제 치밀하게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는 그러니까 용인외고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많이 입학을 하겠죠. 만약에 등급으로만 따진다면 입학 못 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이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부 이제 우리는 서울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핵심 역량이 뭘까를 고민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핵심 역량이 뭘까? 그리고 면접을 봐요. 이제 면접이 서울대 면접은 뭐였어요? 심층 면접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는데 특기자 전형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일반 전형이란 말이 없고 특기자 전형이 옛날부터 학종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소서와 학생부와 그다음에 수능 보지 않고 그리고 뽑았어요. 그때 심층 면접이라는 걸 볼 때 예전에도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막 미적분 학에서 나오고 토마스에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어떤 방송에서 YTN이었죠. 모 방송에서 그거 문제를 다루면서 패널로 나오신 분이 모 학원 뭐 대표였는데 말을 잘못했죠. 올림피아드 문제를 낸다 이랬는데 그 절대 올림피아드가 아니었어요. 미적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름만 특기자에서 일반 전형으로 바뀌면서 인원수가 확 늘고 학종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심층 면접을 봅니다. 문제 한 3문항 나오고요. 새끼 문항 또 한 3문항 나와요. 그러면 그 문항수 어쨌든 수학 문제를 풉니다. 푸는 시간 주고요. 들어가서 답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까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바꾸겠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영재고 입시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 이게 처음 도입한 거는 한과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과형 문제는 영재성 판별 문제 이렇게 평가하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포스코 포공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오기 시작했고 고대가 좀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문제 접해 보시면 되는데 예시문항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 면접 예상 문제 연구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니까 예시문항 나온 거 보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는 상황적인 문제를 내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대화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는 여기 보시면 내신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성취도예요. 성취도는 두 번째로 물려 있고 첫 번째가 이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들었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학생부 수업을 수행한 능력. 그 수업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또 깊이 있게 또 내지는 그 수학 학업을 수행하면서 드러난 인성. 그 다음에 전공하고 적합한 내용들.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법.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학생부 교과 외에 또 한 것도 봤으면 좋겠다. 이게 교과외가 지금 다 빠져 있죠. 교과외를 왜 안 볼까? 그렇죠. 미국 대학 가는 거 이제 나중에 해드리면 알겠지만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내에서 할 수도 있고 교내에서 하던 걸 확장하여 지역사회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나가서 도전하는 정신. 옛날에는 도전 역량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 말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자기가 교과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 전공으로 확장하고 전공으로 확장돼서 얻어진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 역량을 발휘하고 또 전 세계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컴퍼티션 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게 사실 미래인지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정성 이런 얘기 하면서 사교육비 걱정을 왜 나라가 맨날 해주는데 사교육비는 줄질 않아요. 그래서 외부대회 참가 금지, 뭐 교내대회도 한 학기에 하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애들이 도전 안 하죠. 그럼 뭐에만 집중해요? 내가 몇 등이냐? 내가 몇 등급이냐? 하나 더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애들 쫌생만 만드는 교육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활용하지 않으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2단계 평가에서 1단계 성적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단계는 면접을 넣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이 본고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학생의 이수 내역이 뭐가 중요할까?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에요. 선택 과목. 제가 물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선택 안 할 거냐? 전자기와 양자 선택 안 할 거냐? 선택 과목을 보고
전공하고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낮는다,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선택 안 할 거냐를 보겠다라고 아주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수강자가 적어서 수강자가 적어서 저는 5명이에요. 5등 하면 5등급이죠. 봐주겠다. 그거 보겠다. 수강자 규모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점수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등인데 96점이야. 과목 평균이 97점이야. 어쩔 거야. 봐주겠다. 그거 감안하겠다. 성취도별 학생 비율도 보겠다.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98%가 성취도별 A를 줬어. 부풀리기 심한 학교구나. 이거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지 대학이 다 안다. 그냥 여기저기 막 고교 선택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 뭐 이렇다 할 거 없다. 사실은 대학이 안다. 대학이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보면 다 알고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다면적 심층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면접에 대해서 야 본고사야? 이럴까 봐 다면적 심층 면접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 갖고 또 이제 유튜버들이 찍겠죠. 네. 면접 활용 방향은 인재 선발 핵심 역량과 면접 유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인재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핵심 역량만 면접과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면접 문제가 과마다 지금도 다르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수학과 자연과학은 다 틀리고요. 공대는 수학만 봅니다. 근데 좀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별로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전공하겠다는 거에 맞춰서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현행 면접 방식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은 반드시 수렴하겠다. 지금은 완전 문제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수능 결과 반영, 공통수능, 그 다음에 등급 점수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2~3배. 이건 뭐예요? 지균입니다. 지균. 지균은 2~3명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정시죠. 정시인데 1단계 수능 100% 보겠다. 근데 등급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1등급이다? 그러면 뽑겠다. 98%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96%, 98% 이런 거 안 보겠다. 그냥 등급 1등급 오케이 이렇게 뽑겠다. 그 다음에 1단계 수능을 환산해서 60점.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를 40점. 지금 20점이죠. 그래서 교과 학습 뭘 중심으로 본대요? 발달 상황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과 수행평가, 성취도 이거 보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평가하겠다. 공동체 역량은 동아리. 그 다음에 창치활동이죠. 거기서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전체 보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역량은.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역량은 뭘까요? 학생들이 갖는 공동체 역량은 시의원에 출마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기 축구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 학교 중심입니다. 학교 중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그 다음에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점 키워가면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능 등급 활용 여기 나와 있고요. 핵심 교육과정, 모집단위, 전공 연계 과목, 과목 이수,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수행평가 중학교 때 연습 안 하시면 안 된다. 수학과학 얘기하면서 제가 과학 특히 주제 잡아서 관심 있는 것들은 폴더 만들어 놓으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미리. 수학도 조합을 했어. 조합을 하는데 순열과 조합을 해.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 내가 건축공학과 갈 거야. 그러면은 순열과 조합이 건축공학에 쓰이는 예 같은 걸 미리 좀 찾아놓고 관련된 것들을 계속 어디선가 보면 그 폴더에 넣어놓기 시작해야겠죠. 그다음에 평가 등급은 현행 3단계에서 세분화합니다. 지금은 A, B, C 등급 줘요. 지금 20점 주고 A, B, C인데 40점 주고 7단계로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입 지원 자격 시험으로 수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업 역량 중 지식 일부만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수능에 대해서 서울대 시선은 지식 일부만 측정하는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지역균형은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한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선호 심화로 지역 인재가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그나마 성실하고 내신 좋은 애들이 지역 의대로 갈 거라는 걸 서울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역 인재를 자기네가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 지역 인재도 제가 볼 때는 학종이 가능성이 더 높고 전공 적합성 잘 맞추셔서 서울대 가시면 될 것 같다. 자기네가 근거로 내세우는 건 직윤에서 일반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직윤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합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추천 인원을 늘려요. 그러면 지금 2명이면 문과 전교 1등 1명, 이과 전교 1등 1명 이렇게 추천하던 거를 3명으로 늘리겠다. 지금 전교 1등이 어디로 가니까 의대를 가겠죠. 의대. 그러니까 지역 인재 넣어도 서울대 추천은 받고 넣잖아. 근데 지역 인재로 지역 의대에 붙으면 서울대는 안 오죠. 그다음에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열린 전공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국가 정책에 의하여 열린 전공을 확대했습니다. 무전공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형 1, 2가 있는데요. 유형 1은 보시면 무전공 선발, 대학 내 모든 전공이 자유선택돼요. 근데 사범대하고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대는 안 된다. 의대, 간호대 되는 데도 있는데 의대, 간호대, 뭐 약 이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왜냐면 다 섞을 수는 없잖아. 문과에서 갑자기 의대 올 수도 뭐 이게 지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지. 유형 2는 학부 선발하고 좀 비슷해요. 광역 선발, 그러니까 공학 선발 이렇게 해도 되고 단과. 계열 내지는 단과 대학 내에 모든 전공을 자율 전공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공학 계열, 뭐 상경 계열 이렇게 뽑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열린 전공 유형 1은 정시에서 뽑겠다. 그 다음에 유형 2는 수시와 정시 모두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는 올해는 5%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는 15% 이상. 그래야 2개 합쳐서 20% 이상 만들겠죠. 26년에는 잘 보세요. 유형 1이 10%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유형 1, 2 합쳐서 30% 이상. 근데 요번 교육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퍼센트까지 정해주는 거는 좀 저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전공을 잘 못 찾은 경우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서 전공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거의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전자공학과 가겠다 이렇게 쓰지만 가서 전공 없이 공부해서 들어가거든요. 카이스트가 이렇게 하고 있고 카이스트는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나라에서 일일이 코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수능 응시 전과목 가산점, 선택과목 가산점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선택과목 이수 내용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40% 선발 정책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당국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026에 어떻게 인원수가 변하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울산대 요게 뭐냐면 지역 교과입니다. 이거는 교과 이거는 그냥 전국 교과, 이건 지역 교과, 이거는 전국 학종, 이건 지역 학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서울은 변한 게 없으니까 울산 보면 울산은 부울경인데 지역 교과가 36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36명, 충청의 순천향이 36명, 인제대가 32명, 단국대가 52명. 엄청나게 지역 교과도 뽑아요. 그리고 학종, 전국 학종으로 36명 울산대는 그나마 좋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학종이 있어요. 내가 지방에 살아.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지역 교과, 지역 학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수도권에 있어. 그다음에 뭐만 보면 돼요? 이거 가운데.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당 추천으로 교과로 뽑는 건 이건 전국이거든요. 근데 이건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건 전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전국에서 다 넣을 거니까. 그걸 쭉 보시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경기 가천대가 33명.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놀라운 건 논술이야. 논술이 40명이야. 요거 완전히 박 터졌죠. 요거 올해 많이 넣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아주대도 40명에 20명. 아주대는 가천이나 아주대는 경기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학종 그냥 뭐 서울 애들 경기 애들 가리지 않고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 다음에 한림대 이건 강원도에 있는데 지역교과 이렇게 뽑으면 강원도 애들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전국 학종 49명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없지 않다. 그리고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서울에 이사 가야 돼요 이러는데 저는 이 의대가 지역 인재 전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인원수 배정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너무 섣불리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호남은 심해요. 지역 교과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충북도 굉장히 심해요. 경상도, 경상대, 제주대도 너무 심하게 줬죠. 그래서 건양, 을지, 영남, 대구 카톨릭대가 대가대예요. 그 다음에 동국대, 그 다음에 조선대, 원광대 할 거 없이 다 지역 애들을 뽑는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우수한 애들이 뭐 이공계 말살이지. 지역 이공계 말살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뽑지? 그러면은 이 지역은 다 의사 배출 전문 지역인가? 나라가 지금 이거 너무 심해요.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의대 증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가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거고 대책이 없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다. 경북도 경상도에서는 경북대만 전국으로 뽑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만 그나마 45명,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원대는 지역 교과로 32명이나 뽑겠다. 그 다음 전북은 심해요. 81명 지역 교과로 뽑겠다. 그 다음에 학종 5명 줬어요. 전국 학종. 제주대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교과가 굉장히 많다. 호남 349명, 부울경 277명, 충청 310명. 학종은 호남이 62명, 89명, 강원이 그나마 많은 게 한림대 때문에 많은 거고 충청은 103명. 이 정도 3대1 말도 안 되죠. 이건 뭐 5대1이에요. 5대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얼마입니까?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받아들일까? 지역 인재로 지역에서 의대를 가면 지역에서 의사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다 서울로 오는데 지역 인재 뽑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술이 놀라워요. 지금 이제 2028 되기 전부터 2024 입시에서도요. 논술 전형이 2배로 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서 모르지만 지금 고3 엄마들은 깜짝 놀랐죠. 5%가 넘어가요. 주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고요. 2023, 2024 학생부 교과는 주요 대학에서 줄었고요. 논술이 늘었어요. 학종을 못 늘리니까 논술 쪽에서 두더지 효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가천대가 40명 늘린 게 좀 크고요. 단국대 13명, 없던 게 이화여대도 늘고 한양대도 8명, 인하대 12명, 아주대 20명, 경북대 15명. 논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근데 이 논술은 3학년 때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논술 학원을 다닐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3학년 때 준비하면 되고 논술 유형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학교 선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선택을 하는데 질문 있어요? 미래에는 저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서울대는 안 바뀌니까. 자, 아이의 객관적 위치를 먼저 확인하자. 이게 고교 선택의 첫 번째 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옛날에 이거를 학업 역량을 체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성향을 체크해라. 이게 2번째였고. 근데 지금은 학업 역량 먼저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커리가 너무 달라. 진짜 이거 그냥 우리 단톡방에도 영재고간 어머님이 글을 올리셨잖아요. 문이과 성향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토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디베이트 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고 막 동아리에서도 뭐 하고 학생부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수학과학도 못하지 않아. 이래서 영재고 가면 너무 수학과학에 집중된 커리가 확 나가버리니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영재고가 맨 앞에 입시에 있어서 지원했는데 너무 이게 잘한 걸까. 그러니까 입시는 일단 뽑히고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커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학교 커리를 안 보고 그냥 학교를 선택한다? 야, 다 영재고 가니까 노란 선을 따라서 걷는다. 이런
이거 아시죠? 노란선을 따라서 걸으시면 안 돼요. 내 길을 가셔야 돼요. 내 길.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아이가 어떤지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늘 묵상하시고 우리 아이는 저런 얘기 어디가 설명회 들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아니야.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갈 거야.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알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 장점이 있는 거 알았어? 단점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었어? 그럼 그 학교 커리는 알고 미리 준비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연을 너무 오래 했는데 너무 소수한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수학에서 그때 가르쳐줬잖아요. 영재고 커리가 어떤지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재고 커리가 그런 거 알고 영재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드맵 짜준 대로 적어도 비슷하게 가고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을 때 영재고 넣으셨으면 좋겠고 사고 커리는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가 학업 역량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중3이야. 오늘 강의는 중3 위주니까. 중3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6월, 고1, 6월, 11월 내가 고1 것까지밖에 진도를 안 나갔어. 그러면은 고1 국영수 모두 1등급 나오는지 봐야 돼요. 적어도. 고1, 6월, 11월은 봐야 돼. 3월 거는 중학교 거야. 3월 거 보고 1등급이야. 이런 하지 말아라. 고1, 6월, 11월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모두 1등급이면 2% 미만인지 봐야지. 그치? 그리고 의대 또는 서울대 목표로 로드맵을 짜는 게 맞죠. 만약에 내가 고2 것까지 했어. 그러면 국영수 모두 1등급 나와. 그럼 얘는 1.2% 미만이야. 그러면 수도권 이상, 의대 이상 목표 하시면 돼. 고3 국영수 모두 1등급이야. 얘는 1% 미만이야.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지. 의대 갈 거면. 내가 의대라고 쓴 이유는 그냥 그 정도 급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반고 지금 이제 영재고 끝났으니까 자사고 아니면 일반고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란 얘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세요. 근데 우리 학원, 내가 학원 모의고사 다 학원 다니는데 뭐만 보면 돼? 국영수까지 나는 안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국어하고 수학만 봐. 국어하고 수학만 봐서 결정하셔야 돼. 최소한 국어 수학은 봐야 돼. 내가 국어학원 모의고사 학원 다니라고 중3 때는 다니라고 했잖아. 근데 그 학원에 갔더니 고2 것만 하는데요. 그러면 고2 3월까지는 봐야 된다. 고2 것까지 보고 여기서 결정하시면 된다. 고3 거는 안 가르치던데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고3 것까지 가르치면 애들이 그 다음에 학원 안 다녀. 전략이야. 그러니까 국어학원도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선행으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다 해줬어, 내가. 그러니까 동영상을 봐야 돼. 여러분, 이것만 달랑 보면 안 되지만, 자, 과학은 그럼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요? 자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과학은 다 심도 깊게 끝나 있어야 돼. 통합과학 어떻게 끝내야 돼? 과학 선행 올바른 방법에 내가 얘기했죠. 통합과학을 내가 물원, 화원, 지원, 생원, 하고 연계하여 심화해서 끝난 걸 통합과학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심화해서 끝났어. 거기 관련된 물원에 관련된 거는 물원까지 봤어. 화학에 관련된 건 화원까지 봤어. 생물에 관련된 건 생원까지 봤어. 그러면은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선택 과목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거기까지 해보니까 나는 생원이야. 그러면 생원생투 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원생투 뭐 인강으로 하시면 돼요. 재밌는 선생 하이탑 안 해도 돼. 하이탑 안 해도 돼. 오투 뭐 이런 거 해도 돼. 미래인 이런 거 해도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갈 거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과학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지금 물원이 들어가는 학교야. 단대부고야. 뭐 자기 학교에 그 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가면 학원이 있어. 가 상담해. 이 학교는 통합과학 내신에 어떤 파트를 심화해서 내나요? 4개 다 심화하는 학교는 자사고고 하나 정도는 다 심화한다는 거야. 그거 알아보고 결정하시라. 이해 가시죠? 체크해야 돼. 그냥 애들 그냥 이렇게 뭐 로또 사갖고 그 다음에 가슴에 품고 있듯이 애를 품고 있으면 안 돼. 전략을 세워줘야지. 그쵸? 축구 감독도 엄청 신중하게 뽑는 것처럼 전략을 잘 세우는 엄마가 되세요.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 모든 게. 여러분의
멘토는 나. 여러분은 아이들의 멘토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3 엄마 가고자 하는 학교 앞에 학원들이 있어. 가서 상담하세요. 내신 학원에 가서. 마치 올 것처럼. 지금 바빠. 지금 놀 때가 아니야. 가을 날씨 좋다고 단풍 구경 갈 때가 아니야. 중3 엄마. 그래서 체크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가 훨씬 난이도가 맞을지 다른 거 못해도 수학, 국어, 과학, 응? 영어까지 하면 좋겠고 사실 과학까지는 이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좀 문과도 간 엄마들도 과학까지는 사탐, 과탐까지는 좀 체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알림이 참고 지금 안 떴어. 학교들도 과목 어떻게 갈지 지금 몰라. 뭐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겠지. 옛날처럼 막 선생님 딸리면 정보 선생 보고 인공지능 수학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전화하여 변화 예정을 확인해야 돼. 학교마다 설명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 전화하셔서 관심 있는 학교 여긴 설명이 언제 하나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셔서 학교 빨리 정하셔야 돼요. 11월 중순 되면 기말고사 다 끝나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셔서 일정 잡으세요. 지역에 있는 학교 가실 분들은 몇 군데 전화하셔서 설명이 언제 하는지. 예, 그리고 선택 과목은 몇 개나 까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향이 중요해. 우리 아이가 잘 봐. 지필고사만 잘 봐. 혼자서 공부하는 건 잘해. 그러니까 혼자서 딱 문제 풀고 문제집 딱 정리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해. 근데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과제 나오면 주제 뭐 잡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너무 괴롭혀. 막 쫓아다니면서 울고 이거 주제 뭘로 해야 되냐 징징대고 막 이래.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어해. 만들 줄 아는데 발표하라 그러면 힘들어해. 뭐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 싹 다. 낯선 환경에 가서 친구들 빨리 새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A타입 중에 자사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뭘 하겠냐면 A타입이 자사고 가서 A타입 중에 이제 너무 소심하네. 말 잘 안 하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자사고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국제중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아이는 국제중 가면 국제중에서는 떼거지로 몰려가니까 친구들이 좀 있잖아. 근데 우리 아이가 그래. 근데 자사고는 보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올라온 거 아시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돼. 그래서 뭐든지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럼 칭찬하고 애가 뭐라고 느리게 말하든 막 소심해서 한마디 간신히 해도 깔깔대고 웃어주고 막 이런 뭔가 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걸 계속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학원도 토론하고 발표하는 학원 가서 연습 조금씩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칭찬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극복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여러분. 엄마들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다. 아니면 동네 나를 이미 다 알아주고 선생님들이 이미 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학교로 그냥 가시는 게 맞아요. 친구들이 많이 가고 거기 가서 계속 쟤 원래 전교 한 3등 하는 애야. 쟤 원래 괜찮은 애야. 처음에 말이 없어서 그래. 수줍어서 그래. 이렇게 해줄 친구들 있는 데로 가는 게 맞지. 다 자사고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걔는 대신 내신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거는 숟가락 친구들 있으니까 숟가락 얹어가면서 따로 이제 엄마가 전공 적합하게 아이디어 이런 역할만 좀 해주면 어차피 수능 최저 잘 맞추려니까. 그게 정시형인 애지. 사실은 학생부 교과와 정시형인 애가 있고 내신도 잘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다방면이야. 얘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얘 무슨 경영할래나? 얘 국어도 잘. 얘 씻을래나? 막 소설 얘 한강 될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 막 다방면이야. 막 융합형이야. 못하는 거 없어. 체력도 좋아. 막 동아리도 잘해. 막 너무 잘해. 그러면 제가 뭐라 해서 이런 애 자사고 보내고 싶었으면 전공만은 확실히 깊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사고 갈 수 있다. 일반고 가서도 잘할 수 있다. 활동이 많은 학교로 보내라. 사립학교 보내라. 자사고 보내라. 광역 자사고라도 수능 중심 학교 말고 활동 중심 학교로 보내라. 그래야 튄다. 일반고여도 보면은 수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뉴스에 치면 나와.
서울대 합격 순위 촥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정시도 보내는 인원수하고 수시도 보내는 인원수가 있어.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 수시도 보내는 인원수가 그래도 꽤 돼. 이런 학교를 보내야 돼. 활동 우수형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넉살도 좋고 빨리 친해지고 뭔가 막 대인관계도 좋고 관계도 좋아. 그런 애들 공부만 좀 시켜놓으면 자사고 가서 잘할 놈들을 일반고 가서 막 내신 머신들하고 해갖고 막 밀려. 이러면 너무 힘든 거지. 그치. 하나고 수시. 그치. 탑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자사고다니까. 자사고 말고 광역 자사고 중에도 수시를 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 이따 뒤에 살짝은 보여줄게. 잘 안 보여. 읽어줄게. 그 다음, 문과 성향이냐, 이과 성향이냐.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공부한 걸로 해야 돼. 이제는 성향 아니야. 여러분, 성향은 내가 아까 얘기한 A, B, C 이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뭐야? B하고 C는 활동 우수형이 많아요. 근데 C는 뭔가 하나의 매니아적인 기질을 가질 수 있어. 오타쿠지, 좀 미안해. 오타쿠적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걔는 과학고나 아니면은 뭐 벌써 프랑스어, 뭐 중국어 막 자기 언어 잘한다 그러면 막 언어만 여러 개 막 해서 외국 가면 되지. 어쨌든 본인이 잘하는 거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외고냐 과고냐 선택하면 되고 다 골고루 잘해. 그러면 원래 자사고라는 얘기야. 근데 선행이 안 돼 있어서 못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B하고 C를 키울 때 반드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B는 A랑 같이 해서 성실함과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줘야 돼. 자기 관리가 안 돼. 맨날 깨워야 돼. 이러면 기숙학교 못 가요. 엄마가 옆에 붙어 있으면 잘하는데 자기 혼자 두면은 개판돼. 이거 기숙학교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야. 성숙하지 못해.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부 역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문과다. 문과 성향이 강하다. 그럼 문과도 가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과나 외고나 국제고 가면 된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과다. 그러면은 예. 이과로 구성이 학교 커리가 잘 돼 있는 학교를 가야 돼. 그거 이제 보여줄 거야. 보라고. 그리고 심화 융합 과목 파행 예상된다. 이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더욱 유리한 입시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어갈까? 너무 뭐 주요 과목 내신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과목,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정보도 좀 체크해야 된다. 의외로 애들이 기술 과정에서 과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잡식이 많은 애들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심화 융합 과목. 사탐, 이거지. 그 다음 인원수 성취도 거품이 엄청 심할 거다. 그러니까 인원수 적으면 아예 개설 안 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학교에 질문할 때 인원수가 적어도 개설해 주실 건가요? 자, 상위권 엄마들의 질문이야. 그치? 우리는 상위권이잖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전자기하 양자 이거 개설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실 건가요? 인원수가 5명이어도 하실 건가요? 물어봐야 돼.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별 정원 감소 지역은 내신이 불리해. 그러니까 지금도 또 물어보는 것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정해졌어. 우리 지역에 5개 학교가 있어. 인원수 적은 데로 갈 거야? 많은 데로 갈 거야? 많은 게 유리해. 그건 확실한 거야. 10%가 내신이어도 1등급이어도 10%가 1등급. 엄청나지? 그래도 인원수가 많은 게 당연히 유리해. 뭐 때문에? 선택 과목.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 의대를 보낼 거면 지역에 있는 게 맞고, 내가 전공을 살려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쵸. 자사고 가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가서 내신이 안 좋으면 의대를 못 가지 않을까. 지역 엄마들이 더 고민이야. 지역 인재 교과를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근데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정말 시험 너무 쉽게 나오고 막 성취도 평가 막 너무 부풀리고 막 이러면 학교 자체 평가 너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수행 평가 이런 거 뭐 대충 옆에 애들 다 대충 내면 지도 따라서 대충 낸다. 그래서 C나 B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그 분위기 따라 흔들려. A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걱정이야. A 성향의 아이는 지역에 일반고 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거 챙겨서 자기만의 수행평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하는데, B씨는
진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B씨는 예,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B씨에서 우수한 아이는 그냥 저는 자사고 가라 그러거든요. 예, 좀 좋은 학교 가라. 자사고 아니어도 지역이 좀 좋은 학교, 컬이 좋은 학교 가서 의대? 의대 때문에 나는 의대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의대 좋다고 생각하면 의대 가고 공대 좋다고 하면 공대 가라. 이게 무책임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아버지가 병원이 있어. 물려줄 거야. 밝아. 페이 닥터 할 거야. 페이 내려가. 뭐 이런 얘기야. 수능 최저를 위한 고3 수능 학습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 왜 넣냐.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1학년 때 배우고 고3 때 수능 준비해야 돼. 지금은 미적분이나 아니면 뭐 거기다 무슨 논술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애들이 수능 공부할 수 있게 연계되게 해놨어. 근데 이건 생뚱맞지. 통합과의 통합사회가 고3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야 돼. 통합 무슨 사회 문제 연구가 됐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진도를 더 빨리 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도가 더 빨라져. 과목이 지금 30개가 넘어. 거기서 선택 과목 해야 돼. 전공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쳐? 수능에 관련해. 그럼 그 학교는 학종 완전 포기야. 근데 서울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정시에서도 40% 학생 불과. 그냥 학생 불 안 할 수가 없어. 진도가 빨라져. 100%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당히 선행하고 고등학교 가겠다? 지금 중2, 중1 정신 차려. 그래서 로드맵 따라서 공부해요. 과학 선행 방법 다 알려줬어. 그래서 수능 학습 시간 확보 때문에 커리가 빨라지고 약간 고3 때 수능 공부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 논술도 이렇게 늘어나면 논술도 좀 준비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 상향 평준화로 인해 과목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해. 무슨 얘기냐? 통합과학에 무슨 뭐 기후변화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엄청 내용을 지금 봐봐. 컨설팅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옛날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나 하나였지. 그치? 왜냐면 연가고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일반고 다 해, 이거. 그래서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져갖고 다들 뺏기고 더 거기다가 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갖고 너무 높아진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누구 걸 봐도 학생부 수행평가 내용이 막 화려해. 다 상향 평준화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뻔한 과목 깔아놓고 다 잘했다. 이렇게 막 뭐 자기가 무슨 뭐 MRI에 들어가는 뭐 수학을 원리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다 그 얘기 써. 다. 그러면 과목이 달라야 되는 거야. 다 똑같거든. 통합과학 옆에 보면 다 비슷해. 물론 그것도 채워내야 돼,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면 확실히 차별화 된다. 그러니까 누가 과목을 다르게 깔아줄 것이냐가 되게 관건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학교 선택이 첫 번째 기준이야, 그게. 내가 볼 땐. 이 학교가 이것도 가르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필립 엑스터라는 학교가 있어, 고등학교. 그 학교는 기존 커리를 따르지 않아. 레벨이 쫙 있고, 레벨 뭐 100에 해당되는 과목을 듣고, 200에 해당되는 과목, 300에 해당되는 과목, 400, 500까지 있어. 500은 막 거의 대학 수준이야. 막 그렇게 뽑아서 해. AP도 안 봐. 그것만 들어도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야. 과목이 너무 특이해요. 그 따라서 하는 게 많지. 하나고도 따라서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민사고가 그렇게 많이 깔아놨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 미기로. 자, 표준편차를 보고 이 학교가 얼마나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냐 이런 걸 봤었는데 이제 그걸 안 써.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평균보다 내 점수가 이빨 높아야 돼. 그리고 평균도 사실 너무 낮아도 안 돼. 근데 물론 표준편차 원래 구할 때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울 때 평균이 낮고 내 점수는 많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려운데 나는 높아. 이런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평균이 높은 학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내는 학교. 차별이 안 돼. 이거는 학종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독창적인 학사 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여서. 자, 그 다음에 목표에 따라 선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에 따라서.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하자.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가 이제 재학생이 91.7%입니다. 수시에서. 정시는 38.3%.
N수생 소개가 59.4%. 그러니까 정시 우리가 지금 재학생이잖아. 지금 재수생 세미나가 아니에요. 고3 세미나 아니야. 그러니까 고3 세미나 때는 이제 재수까지 감안해서 이제 재수학원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뭘로 간다? 수시로 간다. 수능은 최저를 맞춘다. 수능 최저 맞춘다. 수시로 간다. 이래야지 고1만 돼도 전부 정시한다고 나는 정시더야 이러면서 내신 포기하고 막 이래. 나 그렇게 해서 간 애 못 봤어. 그건 불가해.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막 이렇게 이 판은 망했어. 판 없고 다시 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도박이야 도박. 교육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도 잘 선택해야 돼. 내 아이한테 맞게. 그 학교 가서 잘하려고 지금도 안 늦었어. 준비해야 돼. 이 학교 갈 건데 이 학교 커리가 이러네.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네. 그 학교에 대해 정보 좀 더 알아보고 그 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도 좀 가보고 그 학교 전문 학원이라는 데 가서 상담도 좀 해봐. 대치동에도 많잖아. 민사고 전문 학원 따로 있고 용인외고 전문 따로 다 있잖아. 가서 괜히 상담해. 중학교 2학년인데 해보라고. 뭐라도 주워 듣겠지. 자, 제가 특목자사, 광역자사까지 합쳐서 4.6%야. 전체 학생 수의 4.6% 2024 기준으로. 23 기준으로. 그러니까 24년도 입시를 보면 4.6%인 애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애들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연고서성한 25야. 전부 주요 대학 25%가 특목고 출신이야. 전체 고등학교의 4.6%밖에 안 되는 애들이. 주요 대학 전형 추이는 아까 얘기했어요. 논술은 증가하고 교과는 감소해.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내신 잘 따는 애들이 교과 전형을 주로 가는데 감소해. 만약에 특목고 가서 내신이 안 나와? 고3 때 논술 준비해. 논술 증가해. 저 사람은 특목고를 가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소문나겠네. 이제 막 악플 달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성향에 맞춰서 일반고 가야 돼. 가서 탑하면 돼. 멘탈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 가지고.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일반고 가라. 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뜻이야. 끝까지 노력해라. 특목고 갈 것처럼 하고 일반고 가서 탑하는 거지. 나는 일반고 갈 거야. 그렇게 하고는 일반고 가서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공부는 그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아이의 성품이 되는 거야. 나는 쉽게 공부하는 법은 없다고 봐요. 어렵고 힘든 걸 견뎌내는 거.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도 어른이 돼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공부가 두렵지 않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하면 돼. 이걸 가리키는 게 사실은 교육 아닐까?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하는 게 두렵지 않고 공부를 해낼 수 있고 공부하는 법을 아는 그 아이가 바로 4차 산업시대에 아무리 전공이 바뀌고 아무리 직업이 바뀌고 AI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살아남는 아이인 거예요. 공부하면 되잖아. 이런 게 나왔어? 그럼 공부해. 공부하는 게 두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문기사 긴 거 나오면 끝까지 안 읽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도 길면 안 봐. 짧게. 근데 그 핵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원인과 결과까지 예측하거나 이런 능력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짧은 유튜브가. 영상을 봐도 긴 거를 디테이션 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의 요약은 애도 필요하지만 엄마도 필요한 거야. 수시도 요즘은 N수생이 도전해.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학생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재수할 때 정시밖에 못 넣어요. 재수할 때 다시 수시를 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성적 안 나온다고 정시더라고 학교 때려치면 진짜 더 줄 수도 있는 정시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정시에서 학생부를 또 보니까 올해 고대도 받고 내년에 연대도 본대. 주요 대학 다 따라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는 이제 앞으로 시험의 기술 이제 강의해 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공부의 기술, 그 다음에 관계의 기술, 도전의 기술,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을 위한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왜 기술이라 그래요, 선생님? 애들이 스킬이 없어.
내 마음이 남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다는 걸 애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가르쳐야 돼. 사회생활 여러분 다 부딪히고 깨진 다음에 깨달은 걸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학교 생활을 잘해야 학생부가 기록이 되고 그게 수시인데, 그러니까 그 스킬은 가르쳐야 돼요. 몇 가지만이라도. 이해 가죠? 내가 강의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거 너무 막 20 몇 년 하던 거를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려니까 매일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알려주고는 싶은데. 자, 학교 생활 공부하다 아니야 우린 정시할 거야. 학교 확 기분 나빠 때려쳐. 하지 말라. N수생의 수시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학종이 더 늘어나면 N수생이 더 수시로 많이 몰릴 것이다. 아시겠죠? 왜? 나는 이거 반드시 몰린다고 봐. 환산해준다니까 재수생? 지금 2등급이야? 그러면 환산하면 1등급이야. 수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상위권 대학은 수시 비율이 더 높다. 잊지 마라. 카이스트는 뭐 90%, 포항공대 100%야. 여러분 포스텍 카이스트 가셔서 대학원부터는 설포카예요. 연대 고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서울대랑 지금 내가 카이스트 얘기하면 눈물 나. 네, 카이스트는 나는 내한테 카이스트는 서울대야. 공대에서는 카이스트는 서울대다. 애들이 발전하고 밖으로 나가서 잘 되는 케이스가 비슷해. 인원수도 적은데 이공계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포스텍 노리시고 그리고 유학 가거나 대학원 석박사 하시고 진로는 다 똑같아. 서울대 나오나 포항공대 나오나 삼성중앙연구소 가면 연봉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면 너무 서울대 할 것도 없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해. 자, 이렇게 멀리 보고 얘기하니까 하나고 자소서가 어떻고 선발 기준이 어떻고, 이거는 학원 가서 들으세요. 여러분 학원에 가. 이걸 듣고 나 하나고 가야겠어. 그럼 하나고 설명회 빨리 가. 학원에서 하는 거. 그러면은 몇 % 뽑고 무슨 과목부터 하고 1차 면접 1차에서 무슨 서류 평가에서 뭐 보고 그 점수 넣으면 몇 점 나오고 다 나와. 그거를 유튜브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자, 이수하는 과목의 변화를 좀 보면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요즘 많은 학교에 들어가요. 이건 내용이 뭔가를 보면 돼.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주로 알고리즘, 함수야. 머신러닝에 쓰이는 함수. 그 다음에 뭐 텍스트로 자료를 표현하기, 이미지로 자료를 표현하기, 인포그램 이런 거 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료 분류하는 거야. 인공지능 하려면 데이터 레벨링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걸 배워. 그 다음에 최적화. 이것도 수학이야. 최적화는 수학이죠. 그 다음에 심화수학 1, 2는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2015 개정에서 빠진 모든 내용이 심화수학 1, 2에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만 공부했어?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을 땐 과중하고 과학고, 영재고, 그 다음에 교장 자율권이 있는 자사고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전에 수학 상하 다음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수학 상하 다음. 그러니까 수학 상하 끝나면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수원, 수투, 미적분, 뭐 기하, 뭐 확률과 통계 이게 여기 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요거를 특목고만 가르치게 한 거야. 과중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잘못한 거야. 일반고는 수학 못할 거야. 너네 어렵지? 쉬운 것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놔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하다못해 동아리라도 심화수학 1 동아리 만들어서 애들끼리 공부하고 선생님이 과목 개설해서 시험 봐주고 그 다음에 그 과목 넣어서 수행평가 그 다음 선생님 코멘트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안 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방송 보면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 왜 안 하지? 힘드니까. 힘들어서 안 해. 그 다음에 고급수학 1, 그 다음에 고급수학 2에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적화의 끝판왕이죠. 수학적 모델링.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연구
이렇게 얘네들 이제 배 아프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중학교 1, 2학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서울, 경기, 영재고예요. 영재고에 연구와 관련된 과목만 23학점이나 있어요. 경기가 26학점, 인천이 23학점, 25학점, 그다음 대전이 28학점, 세종이 17학점, 대구가 24학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이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재고는 연구라는 리서치라는 과목이 아예 있구나. 그다음에 과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옆에 점수가 있고 학점이 있고 그 옆에 세특이 있어. 이미 차별화된 거야. 그래서 세과형 같은 경우에 과목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필수. 세모 하얀 거는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목 보세요. 아름다운 바이오 화학. 학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이야. 나는 이거를 일반고 선생님도 보셔야 돼. 그 다음에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생명과학 첨단기기 활용법. 기기가 없어서 활용법을 못 하신다고 쳐도. 영어로 상상하는 미래과학. 세계환경 문제 세미나. 이렇게 좋은 학교는 흔치 않아. 영재고 중에도. 수학적 모델링을 아예 뺐지. 중요하니까.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산업공과 가면 배우는 게 최적화인데. 연구활동 쭉 있고. 한성과고. 얘네는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조기 졸업을 하는 이 서러움 때문에 빨리 뺍니다. 그리고 많은 걸 넣지 못해요. 하지만 심화수학 원투 고급수학은 당연히 다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1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생원을 합니다. 2학기 때 물리2, 화학2, 지구학투 정보 중에 해요. 정보는 1, 2학기 다 하고. 그러니까 바빠. 과학고 가면은 내가 뭐 그냥 물 원까지만 해서 과학고 안 된다니까? 똑같아. 다 해야 돼. 다 하고 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때 배워서 그때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아무 생각 없다가 특목고 가는 게 좋겠네? 과학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꾸 학년이 낮아진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엄마부터 과학고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거꾸로 쭉 내려봐. 거꾸로 쭉 내리면 어떻게 돼? 지금 해야 될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행 안 하고 특목고 간다? 아니라고 내가 얘기할 때 엄청 욕먹었거든? 막 어디 나왔었지 내가? 어디도 나왔지? 선행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랬더니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나? 추정 60분 막 이런 데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 나. 근데 지금은 다 선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는 독일이 아니야. 독일은 반칙을 싫어하지. 우리는 다 반칙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 바보 아니야? 다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서 있어. 그거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이제 가끔씩 참교육을 선호하시는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학 가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유학 보내려고 하잖아. 근데 유학 가도 지금 미국 가 있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장난 아니야. 대치동만큼 힘들어. 애가 막 하루 종일 막 바빠. 너무 많은 건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쉬운 건 없어. 자꾸 우리나라만 잘못됐다고 하지 마봐. 그래도 우리나라가 물리 올림피아드 전 세계 막 휩쓸고 막 이거 잘못됐으면 그렇게 휩쓸 수가 없어. 나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는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애는 하는 거야. 제가 학원 해봤잖아요. 울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는 그 오해는 뺐으면 좋겠어. 엄마가 막 때려 넣어서 시킨 애는 거의 없어요. 그 애는 안 받았지. 애들이 하고 싶어 해. 잘하고 싶어 해. 막 맞고 싶어 해. 예. 상 타고 싶어 막 이래. 그러면 하는 거야. 세종과고는 AP라는 이름으로 생물학 이렇게 물리학 이렇게 합니다.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한성 세종 할 거 없이 탐구 과목이 한 학기에 하나씩 학점으로 주어집니다. 학점은 1학점이지만 세특이 쓰인다. 1학점이라도 주어지면 세특이 쓰인다. 한성은 1학기 때가 없나? 그렇게 돼 있고. 용인외고 볼까요? 용인외고
얘네는 국제반이 있어서 이렇게 AP라는 게 좀 있는데 이건 국제반 거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경제죠. 선형대 수학 이런 거 깔아줘요.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심화 통계학, 통계학과라든지 통계는 여러 군데 쓰이죠. 수학과 갈 애들도 아니 경제학과 갈 애들도 경제 수학도 있지만 통계학까지 하면 너무 좋겠죠. 심화 미적분학을 깔아놨어요. 이름이라도 심화라도 붙여주고 선형대수, 그 다음에 생명과학, 세포생물학, 의대 갈 놈들이지. 심화화학 이런 말 써줘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와 실험, 이거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 요거는 수투하고 기하는 같이 세트로 묶어서 선택해라. 수투에 미적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적분 과목 선택자에 하나, 여기서 미적분, 요거는 이제 공대로 보내려고 아예 세트를 만든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과제 연구 기초가 있어요. 창의 문제 해결 기법, 주문형 강좌입니다. 5명 이상 되면 개설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고전역학, 고급화학 이런 과목들을 깔아놔요. 하나고 볼까요? 얘네가 100, 200, 300 레벨별로 과목이 있고요. 300 레벨로 가도 되겠죠. 자, 심화수학 2 있고요. 저기 1학년은 공통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나오겠죠. 예. 단대보고도 하는데 뭐. 자, 그래서 심화수학 2 선택할 수 있고요. 수학적 사고와 통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수학을 선택할 수 있고요. 미적분학, 심화미적분학, 선형대수학, AP통계학. 얘네도 유학 가는 애들을 준비는 하는데 많이는 안 가요. 유학은 민사고, 용인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고는 유학은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응용수학 탐구, 그 다음에 수학 세미나는 뭐 우리도 만드니까 일반고도 있어요. 수학 과제 연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 그래도 국제경제, 그 다음에 비교문화, 뭐 현대사회와 철학. 이미 이름이 좀 틀리죠. 국제정치. 요거는 똑같지만 여기는 좀 틀리죠. 이런 것들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실험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해서 컴퓨터 공학과 간 애들한테 과제 많이 내주겠죠. 지필고사는 적게, 과제는 크게. 과학과제 연구 있고요. 고전역학, 유기화학 이런 거 일반고에 없어요. 에너지 환경과 과학. 얘네가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데 과가 굉장히 골고루 가는 이유가 요렇게 심리학, 교육학 이런 식으로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굉장히 세세하게 전공에 맞춤을 잘하는 학교가 하나고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대는 적죠. 예. 그리고 상상고 볼게요. 언어와 매체, 이거는 너무 뻔한 거죠. 다 있죠?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국어, 경제수학, 고급수학 들어와 있는 거. 1까지밖에, 2 있다. 맞아. 2 있고요. 1, 2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적분, 수학적 사고와 벡터인데 3학년 걸로 봐서는 수능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학년에 있는 건 그냥 다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3학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고급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있어야 학생부 반영이 된다. 물론 3학년 1학기 때 들어서 수시 마감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 반영이 가능하다. 근데 보시다시피 고급 수학 2는 2학기 때 있기 때문에 수시에는 전혀 반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기 보시면 물리 1, 2 그냥 있어요. 물리 1, 2. 그 다음에 없죠. 뭐 고급 물리학, 뭐 물리학 실험, 뭐 물리로 바라본 세상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민사고는 너무 많아요. 내 모듈 엑셀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고는 이거를 막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민사고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게 내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적진선, 전과목이고요. K1 모듈, AP 교과목, N 모듈은 체육, 예술 선택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애들이 골라요. 인원수가 작아도 막 개설해주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개인화 작업을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또 민사고다. 그리고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진짜. 나는 진짜 막 철학하는 애들 읽는 책 너무 훌륭해. 막. 그래서 무조건 철학은 고르고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엑셀로 있어요. 그래서 민사고 합격하시면 제가 예, 아예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사고만 따로 간담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돼요. 합격 후에 보셔도 된다. 제가 인천에 있는 포스코고가 그대로 퍼서 강남으로 갖고 오고 싶은 학교입니다. 인천에 있기 때문에 입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 학교 커리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계열, 인문사회 계열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3학년 때는 국제인문, 사회과학, 경영경제, 자연과학, 의학보건, 공학, IT 이렇게 해서 애들의 전공 적합성을 그냥 엄청 살려주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고 과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심화수학 2학년 3학년 때 고급 수학까지 있고 수학과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요.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 함구를 볼까요? 리서치 서머리 1이 있습니다. 있고요. 크리티컬 띵킹 아규먼트 토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은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심화 과목 보세요.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거 뭐 거의 국제고 못지않은 현대세계의 변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월드 히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AP 이코노믹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물리학 실험, 고급화학 이 학교가 인천에 있어요. 인천 어머니들 이 학교를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런 거 어려워해. 못 갈 텐데 나는 인천에서 만약에 영재고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저는 인천과학고 안 가고 포스코고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도 있고 인공지능 기초, 공중보건, 논리학도 있고요. 창의경영도 있어요. 포스코가 이게 고등학교 애들 미래 CEO 캠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은 포항제철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고 공연 실습, 음악 감상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휴문고 볼까요? 휴문고 없어요. 자, 없습니다. 없고요. 3학년 때 뭐 고급 수학, 인공지능 수학 하나 있고 그냥 기하 하나 있고 없어요. 뭐 심화 수학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정도. 그 다음에 포철고, 하늘고, 초원고도 비슷하고요. 하나고나 이렇게 비슷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볼게요. 별로 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외대부고를 보시면 요거는 합격한 다음에 할까봐 이거 너무 많아서 오늘 벌써 11시 19분이야. 시간이 이래서 못하네. 집중 분석부터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거든요. 개정안의 영향에 대해서 여기서 아마 한 30분은 떠들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지역이 다 다양하고 전국에 널려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자사고하고 갑방고 위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과목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년 4월 돼야 나옵니다. 근데 학교에 설명회 꼭 가시고 정해야지 그냥 가지 말라. 그냥 우리 학교는 원래 이 학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디다 넣어놨지? 하나 넣어놨을 텐데. 이것만 볼까요? 보시면, 자, 중동고, 정시가 3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사고지만 수시 6명밖에 못 가. 이거는, 못한다야. 얘네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한 거야,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덕고 보세요. 19명이나 갑니다. 선덕고. 이 학교 내가 지난번에 프로그램 넣어봤거든요. 선덕고도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상산고 아니나 다를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못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돼. 나는 대원외고 좋아하는 이유는 수시하려면 수시하고, 대원외고래. 대원외고 외대부고 좋아하는 거. 정시하려면 정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도 비슷해요. 얘네가 많이 갈 때는 거의 막 70 몇 명. 이거 의대에 많이 가서 이렇게 빠진 거야. 의대가 지금 97명이야. 의치 한약까지 하면은 127명이 갔어. 용인외고. 외대부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야. 근데 나 여기서 꼴찌할 거야. 그러면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무모함은 엄마가 C타입이면 진짜 갑자기 충동적이거든. 그거 하면 안 돼. C타입 엄마 나한테 물어보고 가. 그냥 가면 안 돼. 점검하라고 하는 거야. 세화고.
7명.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보인고, 낙생고 이런 데가 단대부고. 자, 민사고는 거의지. 상문고 내가 이뻐했다. 근데 좀 줄은 거야 이게. 엄마들이 막 너무 의대 하니까 이게 줄 수밖에 없어. 내가 외부 활동을 하는데 외부 교사 모셔다 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근데 전부 의대 가려고 하면 1학년 때 프로그램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야. 상문고 옛날에 안 좋을 때 그때는 마음껏 해서 진짜 이게 역전됐다니까. 10대 몇이었어. 이게 여기가 2명인가 3명 갈 때. 근데 좋은 학교라고 막 몰리면서 또 다 정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이제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하면. 명도 외고는 다 수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숙명여고 많이 는 거야. 옛날에 진짜 2명 이랬어. 많이 늘었어. 영동고 잘 가는 편입니다. 학교. 그다음에 한민고가 이렇게 많이 가죠. 그다음에 세화여고, 그다음에 중산고, 대대고, 대전, 한일고. 한일고도 다 수능해. 여기 뭐 대전에 대성고 잘 보내잖아. 이런 학교가 대전에는 꽤 있더라고요. 하늘고도 수시학교고, 그 다음에 청주에 있나 봐. 이게 청주에 있는 건데 이렇게 잘해. 청주는 좋겠다, 그죠? 그래도 이런 학교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어느 학교가 잘 보내냐? 고양 국제고는 당 국제고니까 그렇지. 양서고 이런 데 다 정시학교예요. 어머니들이 몰라서 그래. 휘문 뭐 이런 거 다 정시학교야. 알아서 해야 돼. 그쵸? 동화고, 남양주에 있는데 8명이나 보냈어. 이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반포 과중이니까 좀 더 노력해야 돼. 의대를 많이 가서 그래, 의대 가서 그렇지. 좋은 학교들이야. 중앙고, 종로에 있어요. 그래도 다이다이 하죠. 그 다음에 강서고는 다 정시야. 그렇게 보시면 양정고가 5명, 6명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애들이 좀 힘들어 하죠. 근데 양정고는 수시학교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강남에는 배제고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외롭다고 말씀. 가끔은 그렇다는 뜻이야. 이거 인터넷 뒤지면 나오고요. 지역 이름 넣고 치면 지역신문사에서 다 조사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영재고 입학 목표도 공부하고 있는데 영재고 입학해도 의대 진학 문이 열려 있다고 봐도 서울 주요 의대 입학도 가능하다고.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30년 됐습니다. 나라에서 뭐라 그래도 절대 변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멀리 보세요. 저는 의대도 이제 차라리 증원되지 않은 의대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증원된 의대 쟤네 교육 못 시켜요, 지금. 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니까 지금 의대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래서 채널 이름을 바꿀까 싶어. 이공계를 위한 TV 뭐 이런 거 할까 봐. 너무 안타까워서. 이공계 가도 자기 길 잘 찾아갈 수 있게 네트워크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모셔서 말씀드리고, 어머니들도 그 네트워크에 그 아이를 동참시킬 수 있게 다 공개할 거예요. 제가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나라 이공계 애들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먹여 살리고 민족이 살아남지. 더 큰 꿈을 꾸세요. 의대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네, 맞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정하면 됩니다. 그 관심 있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쿼리 보시고 학교에 전화해 보시고 자꾸 쫄으셔야 돼요. 그리고 넣으셔야지 그냥 막 넣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 아이 성향은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